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원픽입니다. 코인원픽 채널은 현재 1600명의 구독자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릴게요. 오늘 뉴스 하나 좀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미국보다 중국 규제에 민감한 이유에 대한 어떤 그 해석이에요. 이런 해석을 보면서 본인만의 판단을 갖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정부는 암호화폐를 멈출 수 없지만 암호화폐에 대한 접근을 훨씬 어렵게 만들 수는 있다. 그렇죠. 규제를 통해서요. 세계 주요 경제국이 암호화폐에 불리한 정책을 도입할 때마다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야. 그렇죠. 이런 이슈들이 터지는데 하락을 안 하는 게 이상하죠. 실제로 지난 5월 중국 정부가 또 한 번 암호화폐 단속 방침을 발표하자 비트코인 가격이 한때 30%까지 급락했다. 그게 바로 지난 5월이었죠. 그때 하락한 것 때문에 여전히 피해 회복이 안 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시장은 중국 정부의 말에 귀 기울인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계기이기도 했다. 그때만 해도 중국이란 파워는 굉장히 강했어요. 암호화폐 채굴을 하더라도 중국이 1등이었고요. 거래량도 그렇고요. 중국 시장이 여러모로 유리하게 돌아가고 주도권을 쥐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상대적으로 고요하다. 그렇죠. 이번에 인프라 법안이 진행되면서 암호화폐 시장은 큰 충격이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다고 해도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죠. 이번 주 미 상원에서 통과된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에는 큰 논란이 있었던 암호화폐 과세 조항이 담겨있다. 그동안 업계는 조항의 내용을 바꾸기에 많은 공을 들였다. 그렇죠. 많은 공을 진짜로 많이 들였죠. 여러 사람이 나서서 암호화폐를 이렇게 규제하면 안 된다라고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들은 채굴과 소프트웨어 개발 등 암호화폐 관련 사업이 해당 조항에 따른 세금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나도 불가능하죠. 미국 시장의 상당 부분이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시장의 자본이겠죠. 미국 시장의 자본이 상당 부분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암호화폐 시세를 끌어내릴 수 있는 굉장히 불리한 소식이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일은 실제로 벌어지지 않았어요. 중국에서 발표를 했을 때는 마이너스 31%가 하락을 했지만 미국에서 발표했을 때는 오히려 6.7%가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이 됐죠. 그래서 중국의 암호화폐 단속에는 폭락한 시장, 미국 과세 방침에는 고요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얘기가 맞습니다. 오히려 법안 통과 후 며칠 동안 비트코인 가격은 최대 7%의 상승을 보였다. 굉장히 역행을 한 거죠. 암호화폐 시장의 시가총액도 5월 이후 최고 수준인 2조 달러를 상승했다. 2조 달러까지 상승했다. 미국 하원은 지난 24일 예산 법안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최종 통과 표결은 9월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날 하원에서 암호화폐 조항의 내용을 바꾸지 않기로 결정했다. 미국은 상원에서 회의를 한 다음에 하원으로 내려보내죠. 하원에서 다시 한번 그걸 결정할 수가 있었는데 그 조항을 바꾸지 않고 가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렇게 되면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을 걷어들이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기 때문에 사실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죠. 하지만 미 의회의 결정에 아직까지 크게 반응하지 않고 있는 듯하다. 왜냐면 그렇게,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미국이 그렇게 광범위하게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을 걷어들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이거를 걷어들이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조세청에서 그래, 우리가 걷어들일게, 근데 우리는 직접적으로 안 걷어들일 거야, 이렇게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는 이 법안은 이렇게 만들되 그것을 실질로 이렇게 걷어들이기는 상당히 어렵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겠죠. 그렇다면 시장이 중국과 미국의 규제 방침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이제 본인의 이제 의견이 있어야겠죠. 비트코인 가격의 움직임은 늘 그렇듯이 명확히 설명하기 어렵고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지만 몇 가지 그럴듯한 해석은 가능하다. 맞습니다. 비트코인은 워낙에 플렉시블하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가격 변동성도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시장이죠. 뭔가 명확한 예측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시장에 전문가가 없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몇 가지 그럴듯한 해석이 가능하다네요. 좀 볼게요. 중국 규제는 확정 단계, 미국은 시작 단계라고 하네요. 중국 정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암호화폐를 경계해왔고 암호화폐에 대한 단속을 나선 것도 처음이 아니다. 하지만 이번 암호화폐 채굴 금지령만큼은 어느 때보다 단호해 보인다. 이번 중국 채굴 업계는 정부 방침에 반발해서 달라질 것이 없음을 인식하고 사업을 해외로 이전하고 있다. 그래서 뭐 아프리카라든지 또 다른 그 중국 근처의 지역으로 이제 옮기고 있죠. 반면 미국에서는 법안이 이제 막 상원을 통과한 상태이다. 이제부터 다음 주 법안 검토에 나설 하원이 로비 활동에 집중될 것이다. 이제 로비 활동은 그래도 뭐 하겠죠. 그죠? 하원에서 암호화폐 관련된 조항이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암호화폐 업계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당연하죠. 암호화폐에 이미 투자하는 사람들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호들이 많아요. 그리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과연 암호화폐 시장을 포기하겠냐? 그렇지 않겠죠. 제가 제 유튜브 채널에도 썼지만 암호화폐는 시장의 흐름이고 이 흐름대로 분명히 시장은 가게 될 겁니다. 저는 그거를 확신을 하기 때문에 암호화폐를 투자를 하는 것이고요. 법안이 그대로 통과돼도 미 재무부가 브로커의 정의를 암호화폐 업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좁혀 해석할 여지가 있다.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브로커의 정의를 암호화폐 업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좁혀서 해석을 해야 돼요. 광범위하게 넓혀서 해석을 하면 오히려 법안이 우스워집니다. 홍콩 암호화폐 트레이딩 기업 엠버그룹 CEO 마이클 우는 중국 정부의 조치가 전면적인 소탕 작전이었다면 미국의 경우는 대화 논의가 시작되는 관문으로 보이는 시각이 많다고 해석했다. 너무나도 극명하죠. 하지만 중국은 저번에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자기네들 위안화 전자화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암호화폐가 방해되기 때문에 쓸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계속 바보라고 얘기하는 게 미국과 같은 태세를 취해야 됩니다. 이 좋은 암호화폐 시장에 장점이란 장점은 다 가지고 있었던 중국이 암호화폐 시장을 미국에 넘겨주게 됐죠.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데이터 업체 코인게코의 바비용 창립자 겸 최고 운영자도 같은 생각이다. 핵심은 법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데 있다. 시장은 궁극적으로 의회가 이성적으로 판단해 조항을 개선할 것으로 믿고 있다. 사실 이거를 개선을 안 하더라도 이 조항을 만든다고 해서 무슨 뭐 블록체인 산업의 프로그램 개발자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인다, 이런 건 말도 안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유리한 방향으로 좁혀져 해석할 여지가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미 의회에서 벌어진 일은 암호화폐에 오히려 유리하다. 미 의회의 암호화폐 과세 조항을 둘러싼 암호화폐 업계에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우선 암호화폐는 이번 계기를 통해 미 정치권의 주요 안건으로 등극했다. 1조 달러 규모의 법안을 처리를 지연시키는데도 일조했다. 미 의회가 암호화폐의 존재와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이기도 했다. 이걸 전세계에 알려버렸죠. 아울러 근본적으로 분산돼 있고 분열된 모습을 자주 보여왔던 암호화폐 업계가 실질적인 정치 세력이 되어가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물론 이번에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관심을 끈 것만은 분명하다. 너무나도 분명하죠. 온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어요, 암호화폐 시장에. 그리고 그 가능성을 열어줬죠. 자, 마이클 케이시 코인데스크 최고 콘텐츠 책임자는 암호화폐 업계에는 이미 정신적인 승리를 거뒀다고 말하면 이미 승리했어요. 한때 주류와 거리가 멀었던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합법성을 부여받으면 결국에는 업계의 건설적인 정책 환경을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하죠.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정책을 미국에서 선두적으로 지금 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국가의 문제가 아닌 타이밍의 문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일단 좀 볼게요. 비트코인의 특성을 고려하면 시세 움직임이 중국이나 미국의 규제 조치와 큰 관련성이 없을 가능성도 있다. 왜요? 가능성이 있죠. 전 이 의견에 반대합니다. 중국 정부가 암호화폐 단속에 나선 것은 시장의 과열이 끝날 무렵이어서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세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말도 안 됩니다. 시장의 과열이라는 거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없어요. 이 시장이 과열인지 다운인지 암호화폐를 어떻게 측정을 합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5월 17일 기준 코인데스크 비트코인 가격 지수는 42,000달러를 웃돌았는데 역대 최고치였던 64,000달러를 기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뭐 본인이 뭐 그렇게 판단할 수는 있는데 그거를 이런 규제 조치와의 연관성과 전혀 동떨어지게 보는 시각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디파이 얼라이언스의 치아오 왕 파트너는 비트코인 가격이 움직이는 것은 소식 그 자체보다 시장의 참여자의 움직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이 생각이랑 달라요. 그는 미국과 중국의 규제는 둘 다 악재이지만 중국이 규제를 발표한 것은 시장에 거품이 많이 껴있던 시점이고 미국은 팔 사람이 이미 다 팔고 난 시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것도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미국에 팔 사람이 다 팔고 난 시점이었다. 이것도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미 가지고 있을 사람들은 안 팔고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OK코인의 최고 운영자인 제이슨 라우는 시장 타이밍의 핵심 요소라고 말했다. 중국의 규제 소식은 시장이 이미 과열된 상태를 지나 하락하는 단계에서 추가 악재를 기다리던 시점에 터졌지만 미국의 인프라 법안은 비트코인 가격이 회복하는 단계에서 시장이 추가 호재를 기대하던 시점에서 알려진 것임을 강조했다. 저는 여기에 여전히 동의를 하지 않는 게 그 시점이라는 것은 사람이 보기마다 뭐 좀 시점이 다르죠. 그렇지만 여기서도 벌써 얼라이언스에서 보는 시점과 OK코인에서 보는 시점이 틀려요. 여기는 과열된 시점으로 보고 과열해서 여기는 무너진 좀 내려오는 하락 시점에 악재를 기다리던 시점에서 터졌다고 보고 있죠. 사람들마다 해석하는 시점이 틀립니다. 여러분들은 본인만의 시선을 가져야 돼요. 저는 이게 그 문제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국가 정책의 어떤 요소에 분명히 비트코인은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렇지만 중국에서의 있던 영향보다는 이미 그 충격을 저는 어느 정도 흡수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시장에서의 영향은 좀 드물다. 좀 그렇게 반응이 이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반응에 이미 적응이 됐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미국이 워낙에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들도 많이 나오고 그런 분위기를 지금 가져가고 있어요. 중국은 암호화폐에 대한 암호화폐의 암자도 지금 못 꺼내죠. 예.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패드를 전부 다 좋은 패드를 남들에게 다 이미 줘버렸어요. 중국은 이제 암호화폐를 나중에 바꾸면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중국의 영향력은 이제 없다고 봅니다. 미국은 암호화폐 세계의 중심이 아니다. 하지만 내가 가장 좋아하는 해석은 따로 있다. 시장은 근본적으로 미 의회의 암호화폐 과세 조항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긍정적으로는 타격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암호화폐의 중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디지털 자산업계가 미국을 떠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암호화폐 시장은 변함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우리는 앞으로 미 의회가 내릴 결정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 수 없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우리는 미국이 암호화폐의 세계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저는 미국이 암호화폐의 세계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심이라는 거는 뭡니까? 암호화폐를 현재 이끌어 나가는 데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게 맞아요. 저는 미국에서 지금 암호화폐 시장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지 다른 나라에서 만약에 이거를 이끌어 나간다? 과연 암호화폐 시장이 성장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보죠. 물론 지금 미국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기관 투자를 중심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생성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암호화폐 업계는 점점 더 빠르게 세계로 분산되고 있다. 아시아는 이미 오래전부터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왔고 앞으로는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의 이야기가 많이 들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저는 이 기자와 시각이 틀려요. 왜냐면 미국에서 이렇게 중심을 잡아주지 않는다면 아프리카든 뭐 라틴 아메리카든 어디든 세계로 분산할 수 있는 여지가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어느 나라는 중심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게 저는 미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 미국이 이렇게 중심을 잡아주는 거를 관과하고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역별 암호화폐 이용량은 정확히 측정이 어렵지만 체이널 리시스 2001년 암호화폐 도입 지수에서 미국은 베트남, 인도, 파키스탄, 우크라이나, 케냐, 나이지리아, 베네수엘라 다음으로 8위를 차지했다.
뭐 이용량이니까요. 이용량이라는 것은 그 국가의 크기에도 비례를 해서 나오는 게 이용량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틀립니다. 미국은 워낙에 땅덩어리가 크니까요. 일각에서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중국이 미국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이미 중국은 영향력이 없어요. 왜 해석을 자꾸 이렇게 할까요? 실제로 2017년 중국 정부가 암호화폐 공개를 금지하고 중국 본토의 내 거래소를 폐쇄하자 일시적이지만 암호화폐 시장에 출렁했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죠. 바로 전해에는 대부분의 비트코인 거래가 위안으로 이루어졌다. 중국의 암호화폐 시장은 2017년 이후에도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졌지만 거래소 폐쇄로 트레이더 수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졌다.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갖는다고 주장하는 건 과거의 얘기고 지금과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암호화폐 채굴에 필요한 연산력을 의미하는 해시트레이트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암호화폐 채굴에 있어 지금까지는 중국을 따라갈 국가가 없었다. 7월 비트코인 해시트레이트는 중국 정부가 암호화폐 채굴을 금지한 5월에 비해 50% 이상이 급락했다. 이후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채굴 활동이 시작되며 해시트레이트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 그렇죠. 중국에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전부 다 다른 데로 나간 겁니다. 중국은 그래서 바보라는 거예요. OK코인의 라오는 중국의 채굴 금지령은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집중적인 충격을 주는 것으로 인한 영향은 즉각적으로 나타났으며 비트코인 해시트레이드와 네트워크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실질적인 불안으로 이어졌다. 당연하죠. 반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책 논의는 미국 시장에 해당하는 장기적인 영향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아직은 모호한 부분이 크고 비트코인 네트워크 자체에 영향을 줄 사안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암호화폐에 대해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는 자리를 잡아갈 거라고 기대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비트코인 채굴은 이미 전 세계로 분산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대한 중국 정부의 영향력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영향력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는 결국에는 미국의 입김을 주시하게 될 겁니다. 저는 그게 영향력이라고 봐요. 전 세계에 분산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중심을 잡을 국가는 결국에는 큰 국가인 미국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잘못 읽었군요. 네트워크에 대한 중국 정부군요. 중국 정부의 영향력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그렇죠. 중국 정부는 점점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어요. 중국은 진짜 바보예요. 언젠가는 그 어떤 정부도 비트코인 가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날이 올 것이다. 애초에 비트코인은 정부 통제를 받지 않는 탈중앙화폐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리 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이 얘기는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좀 더 장기간 시간이 걸리겠지만 전 세계로 암호화폐가 분산이 되어버리면 결국에는 세계에 있는 암호화폐의 가격이 어느 정도 일정해질 거예요. 특정 국가에서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거고요. 또 특정 국가의 암호화폐를 제외하고는 세계에 등록된 암호화폐들은 어느 정도 안정을 잡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등락폭이 이렇게 심하지는 않겠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재밌는 뉴스 기사를 보고 조금 오래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투자를 할 때 본인만의 그 생각과 관념을 갖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뉴스 기사를 읽으면 뉴스 기사를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여요. 근데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기사를 쓰는 그 사람도 암호화폐 시장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제가 암호화폐를 잘 알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얘기든 뭐 기사든 올라왔을 때 이거를 받아들일 때 무조건적인 수용은 아니다. 본인만의 생각과 판단을 해야 되고 그 생각과 판단이 있을 때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를 더 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생각이 없는데 다른 사람 말만 이렇게 따라가게 되면 암호화폐 투자도 역시 본인의 생각이 없이 다른 사람의 말에 계속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이 투자를 잘하는 경우는 운이겠죠. 예, 운에 투자하지 말고 본인의 실력에 투자하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지금까지 코인원픽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